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우리 집은 근처에 큰 대학교가 있어서 주변에 주택과 아파트가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집의 오른쪽과 앞쪽이 모두 아파트인데요. 해당 이야기는 2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날은 한 저녁 5시쯤 학교가 끝나서 집에 돌아오다가 평소처럼 우리 집 앞쪽에 있는 한 아파트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가까운 쪽 어느 2층의 방이 창문과 커튼이 모두 열린 채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죠. 원래 항상 불이 꺼져 있던 집이라 빈 방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베란다 안쪽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방의 천장 부분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몇 번이고 각도를 바꿔가며 자세히 살폈지만 확실하게 밧줄이 보였고 그 아래에 사람의 머리 같은 게 걸려 있었어요.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목을 매서 자살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전혀 미동도 없는 채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침 일찍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에게 잠깐 나가보시라며 보시면 안다며 제가 서 있던 자리로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키가 크신 아버지는 그 장면이 더욱 잘 보이셨나 봅니다. 아버지 역시 얼굴이 새파랗게 굳으시더니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잠깐 아파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자 곧 경찰차와 구급차가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곤 경찰관 2명이 우리들 쪽으로 다가와서 그 2층 방의 모습을 천천히 살폈어요. 목맨 거 맞는 거 같은데요? 그러더니 경찰관 1명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아파트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승합차 한 대가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집주인 아니면 가족 구성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사람이 죽은 것 치곤 표정이나 그 모습이 전혀 다급해 보이지 않아서 되게 의아했어요. 저와 아버지는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고 정확히 15분 정도 지나자 굉장히 미안해하는 모습의 집주인 그리고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집주인은 경찰관과 구급대원 모두에게 한 명 한 명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구급대원들은 나오자마자 구급차에 올라타더니 철수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경찰관 1명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걱정하셨죠? 다행히 자살은 아니었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 그럼 그게 뭐였지? 진짜 자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여간 죄송하게 됐군요. 그러자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누가 봤어도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교한 마네킹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마네킹의 온몸에 부적을 붙여놨더라고요. 저 방이 빈 방이라 집주인이 하필이면 그 방에 저 마네킹을 매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러시길래 제가 도대체 왜요? 하고 묻자 그 경찰관 2명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막
어이없어 하더니 그 중에서 훨씬 더 나이가 많아 보이시던 경찰관분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도 좀 웃긴데 집주인이 말하기를 오늘 저 집에서 자살한 귀신이 나오는 날이래요. 그래서 진짜 귀신이 나오기 전에 뭐 저런 걸 매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하참 나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아버지는 선뜻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경찰관분께서도 이걸 다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는 듯한 얼굴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말하길 오늘이 옛날에 그 방에서 자살한 사람의 기일인데 매년 오늘이면 귀신이 나타나서 시달렸대요. 그래서 마네킹을 미리 저렇게 달아놨더니 더 이상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2년쯤 뒤 그 집주인은 아파트를 팔고 자기 딸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은 재건축이 되어 옛날 아파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